반갑습니다. 의석을 동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 의견 정치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자율운박 성능실증센터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동환 혁신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혁신산업부 여러 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자동차 조선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화학소재 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및 제42호로 제출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에 대한 사용료 면제건입니다.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자율운항 선박 및 기자재의 실제 환경 성능 검증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CU재산인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게 5년간 사용 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 현황, 위치도 및 조감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 사용료 면제건입니다. 동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2020년부터 추진된 전기차 사용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으로 전담 기관인 울산 테크노파크에 5년간 사용료를 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남권 최초의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하여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업 현황, 위치도 및 조감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2호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사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 전략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4세대 미래선박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부속 시설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성능실증센터 구축을 울산시가 추진하기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성공적 추진과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해양플랜트 연구소 등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자율운항 선박 및 기자재의 실환경 성능 검증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전략적인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성출과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출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를 사용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블렌드연구소는 한국해양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분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해당이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허가 기간을 건축물 준공일 이후 5년간으로 설정하고 만료 시 연장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의 건물과 부속 시설을 5년간 무상 사용토록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적정하고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울산시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울산시가 자율운항선박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호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벽근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사용 배터리의 유통 프로세서를 확립하고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기반을 건립한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축물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배터리 재사용 기반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다자간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울산시 주력 산업인 화학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확대시키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출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울산 테크노파크는 지역 전력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지작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울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해당이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허가 기간을 건축물 준공일 이후 5년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의 건물을 5년간 무상 사용토록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적정하고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녹색 성장,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로 2050 탄소중립 RE100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4월에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2022년 8월 25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2022년 9월 8일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되는 등 건축물 준공 전 사용 준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행정력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신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의 답변은 노동원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원 국장이 동의안 또 준비하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면제 동의안 중에 우리 전기차 사용료 배터리 재사용 기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사용 면제 사유 내역에 보면은
재사용을 재사용을 하기 위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약에 이 감면은 물론 감면은 뭐 우리 전체 정부 출연 기관이니까 뭐 대상이 될 거라고 이거 보여지고 이 재사용이 보통 이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몇 프로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지 그거는 뭐 대충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 테크로 3단내 요번에 이제 구축되는 이제 배터리 팩 그 우리 이제 재사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 캐파가 예. 배터리 팩이 약 600대. 그리고 모듈이 한 1,400대로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성능 평가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성 평가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캐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규모 사용 대수가 600대 하고 노즐이 1,400대 예, 1,400도 예. 검증을 해서 그렇죠. 이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팩이 되는 게 이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전기차 보급률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한 9,5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한 10,000대 정도 되니까 지금 저희는 몰루팩업에서 한 2,000대 정도 승계했으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배터리 팩 이거 이제 산업화 센터가 여기 저희들 울산 말고도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또 이 정도 캐파가 되는 데 있어.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가 들어오면 성능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2차나 뭐 있다면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평가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활용하기 힘들다 이런 거는 폐기 처분해가지고 그쪽은 어디로 가냐면 재활용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음극재나 양극재를 다 때려 빠싸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을 추출해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성능이 그래도 원래 90%인데 80%뿐이 안 나오지만 이거를 다 이제 에너지 저장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렇지만 이제 안전성을 이제 담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기 배터리가 지금 폐기 처분하는데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앞으로 그 많이 대두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그 폐기 처분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 처리 과정 이런 것도 검증을 합니까? 자,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차후에 환경부가 이제 이 폐배터리 이제 우리가 뭐 환경부는 폐배터리라고 얘기하고 뭐 정부에서는 산업부 쪽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후 배터리라는 건 다시 재활용을 검증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이제 하여튼 폐배터리들이나 사용후 배터리가 됐든 이거를 순환 자원으로 인정을 하랍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인정. 그렇다면 폐기물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그 순환 자원으로 인정이 되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울산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센터는 재활용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이용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재이용의 개념이 재사용 재이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단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활용 이제 빠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척 뭐 그런 것도 여러 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해내고 추출해내고 하면 살이나 연기를 쓰고 이러니까 폐수라든지 그런 뭐 물질들이 화학 물질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거는 성능을 평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성능을 놓아서 이거 재사용할 수 있냐를 평가를 하는 어떤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뭐 관계 법령의 상부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시행령이나 특례법이 있던데 뭐 시행령은 보니까 감면 24조의 사용료 감면 내용이 그 4번에 보면 천재 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하면 돼 있고 시행령은 17조 사용 감면이 돼 있는데 이 시행령하고 관계 법령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물론 시행령이 봤을 때는 해줘야 될 사항이 되는데 관계 법령이 봤을 때는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각호의 조항도 있어서 그 17조에 시행령 17조에 보시면 지방자치가 출자하거나 비영리 비관에서 그 할 수 있도록 되어 제가 말씀드리기는 관계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상관이 없느냐 이 말. 그건 특별한 그 의미를 두는 게 없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김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기 전에 전기차 배터리 이제 실제 말하면
내구연한 10년으로 따지면은 이 보통 몇 년대 되면 이게 들어옵니까? 보통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10년 되면은 뭐 교체를 하니 본인 부담을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중고를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구연 연장할 수 없느냐, 그거를 검증해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해주는 검사 기관으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연장이 최대 또 연장할 수 있는지. 이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연장하더라도 자동차용으로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나 출력의 측면에서 일단 성능은 원체보다 보통 출력이 한 95%에서 98% 이상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10년 정도 쓰면 한 85%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차에 쓰게 되면 효율이나 이런 지점에서는 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재활용 용도로 주로 이제 많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용,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출력을 그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수시로 방전과 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사용 배터리가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우리 센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 저 질의하는 거면 이 휴대폰도 첫 이제 신규 폰일 때는 충전했을 때 단축되고 기한이 계속하는데 갈수록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두고 사용 못한다, 몇 프로까지 됐을 때 사용 못한다,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10년은 기한인데, 내구연은 10년인데 한 번 충전했는 데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충전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원래 뭐 한 번 충전해서 400km 달리는 게 300km 달리는데 200km 떨어져 보면 뭔 사용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삼는지 이 검사 기관도 그 기준이 있어야 폐기 처분한다 안 한다 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주행 거리를 타켓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일단은 사용 기간을 일단은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10년 안에 뭐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일단은 사용 기간을 일단은 먼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뭐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명확해야 몇 킬로 이상 명확해야 그게지. 그렇지 않은데 그 내구연은 뭐 100km도 못 달리는데 아직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이건 이제 사람이지만 보통 원래 출력에 보통 기본적으로 10% 이내라 10%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보통은 이제 그 배터리는 다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95%, 98% 출력 넣었던 것들이 한 80, 한 5%, 4% 정도 놓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용으로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도 질의한 건 이거는 사용료 면제를 하냐 아니냐 이거 조례 이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과연 답변하시면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지금 현재 이거는 좀 궁금한 것이 어차피 두 건에 다가 정부 산하 기관이고 시 출연 기관인데,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돼가지고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조례에서 명시해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논의할 필요성 없는데 앞으로 그래야만 안 되겠습니까? 조례 아예 정해버리면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정부 기관이라든지 시 산하 출연 기관은 당연히 면제해줘야 되는 건데. 이 법상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 면제나 사용료 그 사용에 대한 수익 허가 이 부분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적인 재산을 비영리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의 어떤 임대나 상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특혜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익 허가를 할 때도 지방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 개별법에 상수익료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허가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과정을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공유예산 사용 면제를 하고 어느 기간은 해주고 어느 기간 안 해주고 있을 때 또 형평성의 논리도 봉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정부 출연 기간이나 시 출연 기간은 당연히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신 백현재 의원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완성차 업체에도 이런 시설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제품 출시할 때 그 성능 평가 기술 수 있는 설비들은 설비는 가지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아니고요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겠죠. 명확하게 말한다면. 예. 갖추고 있는 걸로 그렇게. 갖추고 있지만 그런 이제 신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평가는 있지 않죠.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세수의 어떤 결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예측치 이런 것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면제했을 경우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와 면제했을 경우에 어떤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평수가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료 임대를 봤을 때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 어떤 보면 인테리어의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단 지금 어찌 보면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유래되는 한 9,500만 대 정도, 9,500대 정도 초창기다 보니까 현재 그러고 이게 분리수거센터들은 일단은 저희 울산에는 없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 대구하고 저희들 연계를 해서 그 이제 저희들 배터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평내를 이제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배터리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입장에서 물론 저희들이 이게 돈으로 가면 임대를 했을 때 이거를 가면 사용용의 어떤 사용 그 횟수나 따라서 임대료를 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얼마 정도까지는 될 거라는 것까지는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가가치에 대한 어떤 측정이나 어떤 산식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산식들이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어떤 우리 시의 어떤 가치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 가액의 1000분의 25를 저희가 사용료율로 잡습니다. 1000분의 25를 사용료율로 잡다 보니까 지금 41호 우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성능실증센터 같은 경우에 연간 한 2.2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용 후 펫배터리 관련된 성능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이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연간 사용료율은 한번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신 있습니까? 홍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운항 선박 그 실증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해양 그 프렌터 연구소하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 그 통합 사업단하고 이제 그 두 주체가 그걸 사용을 할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과장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에 들어오는 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입니다.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설이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고요. 예. 그 부설 연구소가 요번 우리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요번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어느 정도 자리가 작고 예, 또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 이제 각 그 선박 회사에서 예.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또 여기에서 성능 실험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뭐 대가를 받고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의원도 아시다시피 현재 그 선박에서 그 제일 큰 이슈가 하나의 어떤 물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현대중공업에서 포항까지 그 물류를 운송할 때 그걸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인데요. 현재 선박은 추세가 인텔리전트 선박을 떠나서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고 인공위성으로 조율해서 자율운항 선박을 운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든 선박이 있어가지고 자율운항 선박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라든지 물류 분량이 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자율운항 선박을 이렇게 운영시켜보고 최적의 항로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부품이라든지 최적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사가지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조선사라든지 선박회사라든지 그런데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을 할 때 물론 실종료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 만약에 그 활용 수익이 예. 있으면은 그거는 뭐 수익과 지출 뭐 이런 게 보고가 되고 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현재 우리 울산 테크노파크인데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장비 구축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게 조금 운영이 어려웠는데 그 장비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관내 부품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이용하고 사용료를 우리한테 드리고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현재 자립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초기에는 업체들이 조금 이용을 저희가 수요조사 현재 추세가 자율운항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주라든지 조선사에서는 우리한테 반드시 의뢰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이것도 배경 설명이지만 현재 그 환경 규제, 그 다음에 자율운행, 그 다음에 제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디지털화, 그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게 우리 조선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 디지털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그 노하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제조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공유를 할 때 우리 지역 내 선박에 반드시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또 집중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집중 제공하는 게 떠나가지고 이는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이는 자율운항 선박 여기에 한 프로 고임금입니다. 고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는 정보출연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성능실증센터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 고퀄리티 어떤 기록이라든지 기술 이런 거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도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기술 제공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이게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면제하고 그렇게 이번 안건을 올린 사례입니다. 예, 잘 알겠고 그래 되면은 지금 지금 건물이 3개동이죠. 지금 현재 고늘지구에 우리가 일종의 건물은 한 동입니다. 이번에 짓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 센터고에 그 뒤쪽에 또 다른 건물이 현재 건물 착공은 안 됐지만 설계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에 올린 거는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성능 실증 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 올 시기로 지금 돼 있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지금 현재는 한 15명 정도 15. 예,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초기 단계니까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은 그 인원도 더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9월 달에 완공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아직 그 준공은 안 됐죠.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조금은 준공은 약간은 늦어지는데 그 10월 달이나 그렇게 준공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그 준공이 되면 된과 동시에 지금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그 기자재나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은 이번 그 쿡12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 성능 실증센터 관련해 가지고 부지 건물은 저희 씨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기자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기자재가 국비로 다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자재라든지 인원이 우리 시에 있으면 그거 우리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자동차 그 배터리 관련해서 준공이 이제 우리 그 전문위원회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 4월달에 그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비 구축 안 돼 있지 지금까지 설비 그 이제 성능 평가하는 장비들이 아니 100% 구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라서 저희에서 그래서 그 전에 사용 허가를 이제 받았으면 득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제 시점을 이제 설비 구축이 이제 완공되는 시점에서 저희들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설비 구축 일부가 올해 연말까지 설비 구축을 이제 완료한 예정인데 일단 건물 준공은 아까 지금 사용은 4월달에 만료했고 지금 일부 있는 들어온 설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좀 있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봐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종공검사가 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 그 실증센터처럼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그 바로 준공가 준공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런 거 공유재산 이제 무상 사용 이것만 승인만 받으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늦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그 이전부터 오늘 이전에도 활용을 조금 하셨다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사용을 그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위원님의 예, 위원님 예. 말씀에 전적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업무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는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좀 행정적인 차후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향후 뭐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해서 예. 오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김영 부의장 질의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그 홍유진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시점 자체는 조금 보통은 이제 민간에서도 공사하기 전에 사실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인데 저는 생각이 좀 준공이 전이 아니라 사실은 착공하기 전에 얘기가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이게 비단 이렇게 공유 재산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갈수록 그 지자체 간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국가 간의 부분도 사실 개별 재산으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요. 이게 그 추진 로드맵을 보면 2022년까지는 자립화 기반 구축이라 돼 있고
23년부터는 자립화 장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립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센터의 운영을 자립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상주 인원은 몇 명이고 향후 인원은 몇 명까지 늘릴 생각이신지요?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일단 울산 TP에 그 이제 센터 조직을 좀 만들어서 지금 한 20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배터리 수요가 이제 성능 평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인원을 좀 확보를 해놓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급이 이제 계속 확대되는 네네. 상황이니까 그거에 감안해서 저희들 좀 뭐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금 현재 제가 봐도 표준화가 크게 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위원님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이제 인증 성능 평가 기준이라든지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네.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그 R&D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확정적인 어떤 그런 안을 마련하는데 일단 가안적인 안들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장비를 구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국가 표준 KS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쪽에서는 지금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 그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어떤 인증들은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사실 다 정해주면 각 그 지자체의 어떤 이런 센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 사실 저희가 좀 수행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말했듯이 이제 이 폐 배터리를 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어떤 걸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민간 업체들이랑 연구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돼가고 있는지 한번. 예,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수집부터 평가,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부분까지 하나의 그 산업 자체의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울산이 뭐 삼성 SDI라든지 백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한 30여 개 업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구권에 영남권에 수입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연계 방안을 좀 만들어서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12월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울산이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배터리 회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벌써부터 이 센터를 지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올해 이게 된 것도 참 의아한 부분도 있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산업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조금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은 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일이 있습니까? 예, 백현주 의원님. 사용료 그 면제 기간을 5년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종료 전에 갱신 가능하다는 것은 유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좀 이제 예, 국장님 이걸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5년 후에 유료화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됩니까? 일단 저희가 네. 그 센터의 무상 사용 수익을 허가를 하는 이유는 관련 생태계가 네. 정착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고 네.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예. 저희가 그에 따른 임대 수익을 충분히 확보를 해도 무방하다고 네, 네. 보여집니다. 그 면제를 해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초기에 그 센터나 시설물들의 어떤 안착에 대한 어떤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효과를 내면 유료로 이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아까 임대료 산출이라는 이런 걸 했을 때 예. 이제 수거되고 평가의 양이 많아지면 시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날 거고 예,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뭐 손익분 기준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 이제 유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무슨 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괄했지만 의결 방법은 건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정리 위해서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16조의 3,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시 사업자가 우리시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중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과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24 제3호 더목은 병원 운영자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44조 제2항 제2호는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 제한 완화 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5조는 기존 공장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정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8 제3호 및 제7호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구 수리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40조 제2항은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25 제9호 나목은 지구 단위 계획 관련 권한 위임 사무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넷째,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부합하도록 표현이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과 개정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결과 별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검토 결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 체납 중 공공임대주택의 사용 비율 신설과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업 비용으로 납부 시 비용 산정 및 납부 방법 신설, 간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한 한도 완화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공장 건축 제한 완화 지역의 농림지역 추가와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 정설 기준 반영,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 등 입주업종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완화, 그 밖의 법령 체계에 부합토록 정비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위기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등 도시 여건 변화의 주변 지역 형평성을 반영하여 도시 이용 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 최초로 시행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 평가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 체계에 맞는 문장 표현 정비 등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토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분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그 3항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 체납 중 공공임대주택의 사용 비율 신설해서 이 용적률을 어느 정도 500에서 700%로 완화했는 겁니까? 일반 건축물은 이제 500에서 700%까지 할 수 있고, 예. 뭐 공동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거는 350에서 490%까지. 그래서 총 이제 1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용적률을 완화하면 여기에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익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을 예. 그 하는 이제 환수하는데 예. 그게 이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 완화 그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비용을 예. 전부 저희들이 이제 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토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중에 그 70% 정도를 이제 공공임대주택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70% 할 것이냐, 그 비율은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예. 근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70%로 공공임대주택 그 비율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시설로 받겠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시설이나 이제 현금으로. 현금으로 받는데 예, 예. 현금으로 이제 시설을 받으면은 뭐 시설로서 받으니까 그렇는데 예.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를 공공임대주택 그를 제공하는데 그 비율로 사용하라. 그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 예, 평가사가 예. 감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 시세에 준해서 예. 그 이제 용적률 완화 전, 완화 후를 대비를 해서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예, 뭐 그 정도 그거는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안저 44조에 보면은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제약 제한 완화 지역에 농림지역이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봐도 이 이제 공장지 부지 인근에 농림지역이 주로 위치하는 곳이 많아서 이 농림지역을 실질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건축제약 완화 지역에 포함함으로써의 어떤 그 부가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단점이 이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관한 우려점도 상존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 개정을 앞두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44조의 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에 이제 추가되는 것은 농림지역이 됐는데, 예. 저희 지역에는 지금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제 상위법에서 그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저희 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서 해당 사항은 개발진흥지구는 시장이 그 이제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개발진흥, 이제 개발을 좀 촉진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별도 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지역에 이제 그 해당 지역이 뭐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전관리 지역인데, 농림지역에 지금 이제 완화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도시 지역, 이제 일반 뭐 시, 군 단위나 이런 지역이지, 실제로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도시 지역으로 돼 있고, 일부 이제 우리 지역이 뭐 비도시 지역, 울주군 지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뭐 개발을 촉진시키고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사항은 뭐 이제 조례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그럼 그 개정한 내용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법에서 이걸 하도록 추가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도 이제 혹시나 이제 뭐 향후에 이런 일이 뭐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은.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 당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법에서는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례 정비 과정에서 여기에 빠졌노 중앙에서 이제 이걸 집어 넣어라. 그런 내용이 내려왔어. 이걸 갖다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 부가적인 어떤 그 과에서의 어떤 준비들도 병행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구에 농림지역만 이렇게 추가되면 우리가 그 농림지역을 사실은 또 훼손한다는 의미가 지금 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농림지역도 들어간다 이런 어떤 선입관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이제 이 조례가 신설되는 조례가 아니고, 이 조항이 44조에는 보면 이미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조례 용도 제한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조항이 좀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구만 지금 추가를 했다 이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제45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 정설 기존 반영에 관련돼서 했는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정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기존의 업종을 뭐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이 아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그 조항을 완화를 해준 것이고, 그 기존에 기존 업종보다 뭐 수질 오염이 낮거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우리 기존 조례에는 또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뭐 크게 이 조항으로 해서 뭐 이것도 뭐 크게 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개정하나 뭐 별 영향을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이제 조항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 법에 그 조항이 당초에는 93조 6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4항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 상위법에 조항이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내용에 그 이제 건물이 아닌 시설을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가 좀 추가된 내용이고,
기존에 이제 업종을 뭐 변경을 해서 아까 뭐 시설을 더해가지고 그 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조항은 그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 기존 오염 수준에 맞거나 낮출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환경을 오염을 시키거나 이런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뭐 그런 내용은 없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그 계장님 지금 답변 내용하고 좀 달라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 부적합하는 경우라도 또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라도 지금 시설 정설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예. 그 취지를 제가 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자꾸 그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개정하기는 알겠는데 법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조례 취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안 별표 18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수리 등 입주업종 확대와 관련돼서 여기 유기농업자재 제조시설도 포함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이 별표 14의 생산관리지역 안에 예. 거기 전체 이게 이제 조항을 쭉 하나로 나열해 놨는데 이제 각 호를 예. 해서 추가된 거에서 그 유기농 시설, 제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기농업 자재 제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내용의 가장 큰 이제 기존 내용은 그대로인데 예, 예. 그 농기계 수리 시설이 이제 항목이 하나 허용된 거. 농촌 지역의 생활 수요를 반영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속 채취량도 5% 이하의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에도 가능한 겁니까? 생산 녹지 안에 생산관리지역 안에 예, 예. 토속 채취 5% 이하의 경우 절차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조항이라고?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나중에 한번 그것도 가능한지 예, 예.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요. 안제 40조 한번 보시면은 공공시설 보호지역 안에 용도지역 제한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용시설 보호지구라 그러면 공용시설 보호와 공공기능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인데 이 우리 지금 한 66년도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 보호지구가 지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그동안 예. 불허를 했는데 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예, 거쳐봐야 되고. 전면 불허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또 개인 재산권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 예,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울산시청이 지금 녹지공간이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녹지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양쪽에 지금 재개발해서 빌딩을 지을 건데 뭐 청수 제한도 있어야 될 거고 일정 기간 지역을 이거 좀 띄워서 녹지공간 확보 같은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걸 이제 예. 그게 하려면은 예. 사실상 어쨌든 이제 재정 문제가 가장 크게 수반이 되는데 그 기존에 뭐 쾌적 이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거를 별도의 시설로 결정을 해서 예. 그거를 뭐 녹지를 축을 형성을 해서 뭐 하는 기존 시가지에 하는 거는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공동주택을 하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0세대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노론자의 땅입니다. 땅인데 개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청이 빌딩 숲에 쌓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안을 하면 좀 친환경적으로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충분한 직원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휴식 공간과 힐링 공간이 주변에 공존할 수 있도록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울산의 심장과 같은 곳인데 지금 하던 시기에 어떤 재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 안을 심의할지 모르겠는데 시대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상응하는 그런 시청의 주변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 계획은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체 도시계획을 짤 때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를 이거를 또 그 한쪽 면만 생각하다 보면 너무 또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잘 조화를 이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시청 주변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지정한 데는 전국에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국회 주변이라든가 뭐 다른 어디 부산시에 보면은 이제 검찰청 주변 정도 한두 곳 정도가 돼 있지 시청이라고 해서 뭐 공용시설을 보호를 해서 특별하게 뭐 이게 뭐 건축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이 되는데 이 벤치마킹 하십시오. 예, 이와 관련된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 울산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축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일관적으로 우리가 했던 관습화된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철저한 준비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됩니다. TF팀이라도 거쳐서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청 주변에는. 예. 그 사적 침해가 제도적인 범위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침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의 환경들은 일반 환경과 달리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이 지역이 이제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하다가 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막 풀어주더라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들 벤치마킹이 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공공청사 결정 변경하는 데에서
제가 그 안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그 도시계획 시료와 관련돼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종료돼서 시료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료의 주 원인이 예산 부족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게 잘 정해져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시료가 되는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되지 않아야 될 시설물들도 실효되는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그 실효된 시설물이나 도로를 다시 살리는 우를 잠깐만요. 범하게 됩니다. 백현진님, 예. 오늘 요 건이 아니고 다음 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유용되는 대로 하고 실효되는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전문위원 검토하시는 대로 좀 잘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예, 다음에 질의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 홍유진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조 그 사망 제5항을 보면은 도시계획 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를 말한다는 이 의미가 전체적으로 이제 100을 그 이익이 생겼을 때 70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70%가 이제 총 그 이익에 대한 70%만 그 70%를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건물로도 이제 시설로 납부할 수도 있고. 예, 그렇는데 이제 비용으로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네, 그 예. 비용을 이제 그 공동주택 그 공공임대주택 비용으로 써라 이런. 예, 공동 뭐 주택 그 임대주택이나 또 이제 이런 내용을 도로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그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또 아까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새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써라 이렇게 되고. 예, 비용을 그 납부하는 그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이 그 비용 방법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제 8항에 보면 그 시장과 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이게 그 정할 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나와가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이게 뭐 건축물 아파트를 짓다 보면 이제 뭐 상당 기간이 소요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익 발생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공이 돼야만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정해지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제 별도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만은 준공 전까지는 이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시행지구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 완화 지역에 농림지역 초과가 이제 44조 제2항에 이제 포함이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공장이나 제조 그 업소가 오염 배출 그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을 허용한다. 그 45조에 나와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라면은 그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이게 아까 그 뒤에 단서 조항이 그 환경 오염 시설이 이게 또 그 낮거나 뭐 같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 관련 시설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환경 관련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설치를 하면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고 이제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서 예, 예. 건축물이 아닌 부가 그 기계 설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환경 관련 부분은 뭐 가능하다는 가능 이야기죠. 시설 이런 시설은 이제 하도록 그렇게.
공장에 이제 그 외부 시설을 그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집진 시설이나 또 안 그러면 뭐 그런 건축물에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 이제 시설 안에서는 곤란하고 이제 공장 밖에 이제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먼지를 빨아당긴다든지 이제 이런 집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는 이제 그런 걸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할 수는 없나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에는 그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그거 저희들이 이제 뭐 이 조례에서 아까 환경 뭐 오염 시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관련 또 뭐 환경부서 이런 데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시설이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제 상위 이제 그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 우리 시에 이제 하는 뭐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정해 놓으면 아까 말한 무슨 이제 환경 설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물어서 이게 더 이제 수질 오염이 뭐 가중을 시키는 시설이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더 저감을 시키는 시설이냐 이런 판단은 이제 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4조 2항 제2호에 나와 있는 별표 18호 제3호 및 7호의 내용이 어떤 거죠? 별표 3호에는 이게 이제 제가 좀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배부되어 있던 별표 18호. 예. 그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기존 그 별표 조례상에 저희들이 그 내용이 있죠. 우리 이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그게 있는데 그 의원님들한테 이제 배포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조례를 준비하실 때 이런 그 관련 그 내용을 18호 제3호 및 뭐 7호에 대한 내용을 여기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그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 법무부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이제 쭉 해왔던 내용 그 절차를 따라 보니까 이제 별표 이 조항이 빠졌는데 그 이제 그 별표 18호의 그 3호에는 예. 기존에서 추가된 게 농기계 수리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농기계 수리 시설. 예. 우리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농기계 수리 시설을 옛날에는 이제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그 3호하고 그 7호하고 예. 유사한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3호에 내는 7호 내용도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제 알기 쉽게 이제 각 호를 뭐 1호에는 도전 공장, 2호는 식품 공장 그걸 좀 조금 풀어서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고요. 일단 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김성윤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평원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국토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도상 운영에 대한 미비점 개선 및 협의상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하셨는데 전체를 보면은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은 뭐 2021년도에 조례 개정된 것도 있고 2014년도에도 조례 개정이 된 것도 있고 2022년도에도 조례 개정이 된 것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조례 개정이 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지금 시점이 늦은 편이에요? 아니면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늦은 겁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네. 조례 개정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시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일찍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주 일부 뭐 내용에는 뭐 저희들이 그 뭐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고 예. 주 개정 내용은 이제 상위법이 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잠깐 그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근데 이제 예. 그 당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미처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일괄 조사를 해서 그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묻는 게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요즘 대체로 보면은 민생에 대한 규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서 지금 실시한 것인지 뭐 절차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아쉬운 부분은 즉시 이 부분을 개정된 후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용도 이용에 관한 최대 완화 계획이 120%까지 갔던 부분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2,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서 음압시설이 울산 관내에서는 울산 대학병원만 있었던 이런 부분을 일찍이 완화시켜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저희들이 뭐 그 변명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 감염병 한 부분 이거를 뭐 용적률 완화를 안 해줘서 그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제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 때 물론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이라 상위법은 그 법령이잖아요. 조례 개정은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상위법이 되면은 우리 법제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에 관한 내용은 적시적으로 실시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김정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다른 지원을 김정은 의원이 있습니다. 네, 앞선 김수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도시계획 조례는 사실 그 일반 뭐 시민들이나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그 검토하셔 했던 거는 요번에 일괄적으로 한 건 좋은데 사실 그 우리 사업하는 입장이나 뭐 이렇게 그 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조례를 개정해야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게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라 생각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조례는 뭐 법에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갖춰지고 나면은 또 각 지자체에 맞게 또 조례를 만들습니다. 뭐 몇 프로 할 것인가, 뭐 그 전체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고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뭐 별 개정할 수 필요성 없으면 돈 안 하고 또 그다음 시기거는 조정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또 특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익에 대한 엄청난 그게 발생되고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용시설 보호구역 역시 이거는 뭐 실제 우리 울산 시청 주변이 가장 거기인데 관점으로 했는데 요 부분은 실제 상당히 좀 넓은 것으로 거리 제한이 넓었다가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이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요 뒷부분에 모 아파트 보면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우려사항대로 앞으로는 작은 거는 참 부담하기 힘들지만은 지구 단위로서 하면서 큰 사업할 때는 공용시설을 보호할 차원에서 녹지공간 아까 백균님도 지적했는데 녹지공간을 이제 고도 충수가 제한이 어느 정도 된다면 차라리 그러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줌으로써 그러면 공공시설이 좀 보호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을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데는 참 힘든 부분이고 예산 문제 수반 등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44조 개발 진흥지역의 용도 제한 이 역시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림 이런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은 참 다행이고요. 특히 이 주변에 특히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울주군과 북구 지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해당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서 농업 지역도 애초에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된 게 아쉽지만 이거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권 청취의권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남구 옥동 산 296번지 일원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옥동 산 286-2번지 등 두 필지 8,586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입안 제한 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위반을 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결정이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토지 소유자 2명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위반 신청이 있어서 6월 달에 수용 통보하였고 8월에 본건에 대해 위반 후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철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가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기토목기술공사 김영호 팀장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먼저 사업 대상지 위치는 남구 옥동 산 296번지 일원으로서 울산지방법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현재 파란색 경계로 된 부분이 전체 공공청사 구간이 되겠고, 근본 해제하고자 하는 필지는 현재 마이크에 갖다 대고 큰 소리 해주시고요. 예, 현재 빨간색 필지가 되겠습니다. 근본 해제하고자 하는 필지는 빨간색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공청사는 제초 결정일이 05년 9월 29일이고 실효 시기는 그로부터 20년 이후인 2025년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 시기인 2025년 이후인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1번, 2번 사진은 옥동 셀프 세차장을 찍은 사진이고 3번, 4번, 5번 사진은 현재 주변이 대부분 다 임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입니다. 전체 면적 13만 8,052제곱미터 중에서 8,586제곱미터가 감소한 12만 9,466제곱미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 부서 기관 협의 결과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1페이지 검토 결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 이적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위반 신청에 따라 수용 통보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미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2005년 9월 29일에 지정되어 2025년 9월 29일에 실효 예정으로 2020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7년 이후에도 집행계획이 없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 소유자 이인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위반 신청이 되어 장기 미집행 해제 수용 통지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예산 편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인해 매년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효전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과대한 재정 소요 유발 및 설치 불가 지역 등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꺼도 되겠습니다. 뭐. 아니 불은 켜놔놓고. 그건 꺼도 됩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질의하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유진 의원님.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그 도시계획 그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시설 내용이?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시에서 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위치가 옥동 그 이제 문수로 계획된 뒤편 쪽에 이제 위치가 거의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이 보면 저기 한 15페이지 혹시 배부해 두신 자료 보시면 그 전체 저 면적 중에서 26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사유지고 나머지 12필지가 국공유지 한 이제 저 거의 대부분이 그 한 80% 정도가 이제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가 최초에 이 부분에다가 무슨 뭐 다른 우리 공공용 청사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 결정을 200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 그 시설이라는 게 공공청사 공공청사를 얘기합니다. 예? 공공청사 우리 시청이라든가 뭐 이게 꼭 그 도시계획으로 공공청사라는 거는 이게 필수 시설은 아니거든요. 꼭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야만이 뭐 공공청사를 짓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의 시설로 돼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남구청이나 뭐 또 그런 목적을 뭐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없네, 그죠? 예. 뭐 그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공공청사로 이제 그를 활용하려고 도시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그 도로 쪽에서 보면은 앞쪽이 되죠, 그죠? 예. 이걸 아래쪽이 돼 있습니다. 문수로 지금 계획도로상 지금 그 선이 꺼져 있는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그 문수로 우회도로라고 해서 그 지금 그 건설 도로가에서 그 기본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은 뒤쪽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말 그 우리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이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그냥 그 풀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그 좋은 위치에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다. 이래 이제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 토지주들은 용도를 어떻게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뭐 그 사유지의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그 뭐 실제로 여기의 부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앞에 도로가 일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토지를 활용을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으로는 실제로 이제 맹지가 돼서 지금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앞부분에 아파트랑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 또 내지는 뭐 이런 용도로 서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이걸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이제 그걸 정리를 못 했고 또 한 것도 있으니까 여튼 뭐 잘 해가지고 또 이제 시민의 그 재산권을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용되는 부분에선 이게 장기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땅 소유주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일단 이제 그 공공청사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 있는 거를 예. 이제 그 부분을 해제를 해달라. 이제 그리 되면은 우리가 이 시설 전체를 해제를 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이제 신청인 그 부지 그 부분만 이제 공공청사 부지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제외시킨다. 예,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2025년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게 해제가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기들이 이제 안 무엇을 그러면은 하도 25년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게 이제 실효가 돼서 예. 전체가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해제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의견 조금이라도 좀 시기를 앞당겨서 자기들이 빨리 하겠다. 예, 그런 취지. 그럼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매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부지에 대한 이제 재산권 관리 부서는 이제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예. 저희들이 이걸 재산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회계과에다가 이제 의견을 물었더니 이제 지금 당장은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예산이 문제 없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신 일 있습니까? 예, 백현재님.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실효돼서 일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산이 우선순위를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소방도로가 이 도시계획 시설이 없어지면 소방도로가 없어지는 맹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 차례의 어떤 그런 도시계획 시설 실효와 관련된 불합리한 점도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이제 배정할 때 그러한 주민이 꼭 필요한 공간에 어떤 그런 도시계획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런 예산을 또 낭비하는 요인이 생기는 그런 눈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꼭 시의 문제만 아니고 구군별로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와 관련된 예산의 투입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뭐 이제 저희들이 이 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사업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개별 부서가 있고 또 예산을 뭐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 어떤 꼭 필요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참 그동안에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지정 도시계획 시설 지정해놓고는 도로든지 공무원이든지 여러 가지 해놔놓고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1999년입니까? 헌법재판소 불합리 일치로 가장 최초로 2020년 7월 1일부터 정말 일몰제 적용되면서 쭉 왔는데 저희들이 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우려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게 이제 해제해버리면은 정말 그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행정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은 신청 들어오더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 없는 거는 정말로 검토해서
회계 재산 부선의 필요성은 정말 신청 안 하더라도 몰라서도 모르는 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또 해제하고 꼭 필요한 거는 정말로 요청 들어라도 예산 편성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 토론하고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청취권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의거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안회를 선포합니다.